똑똑 사랑하는 번님들,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은 문 밖에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 마련된 따뜻한 안식처 인생 다락방으로 들어오세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려는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의 결이 제법 달라졌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옷깃을 여미게 하던 차가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뺨을 스치는 공기 속에 물기가 어린 듯 부드럽고 몽글몽글한 흙내음이 섞여 있네요. 오후 늦게 베란다 창가에 앉아 가만히 햇살을 받고 있노라니 유독 창틀 구석에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겨우내 꽉 닫아두었던 창문 틈 사이로 우리가 모르는 새 저렇게 많은 세월의 티끌들이 쌓여 있었나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네 마음도 저 창틀과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느라, 자식들 건사하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내 마음의 창문은 꽁꽁 닫아 걸고 살았지요. 그 닫힌 방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묵은 감정의 먼지들이 털어내지 못한 기억의 파편들이 켜켜이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묵은 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내고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와 함께 마음의 빗자루를 들고 기억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시지요. 얼마 전 큰 마음을 먹고 안방 한 구석을 묵묵히 지키고 있던 낡은 자개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 그리고 그 냄새보다 더 진하게 지난 세월의 냄새가 왈칵 쏟아져 나오더군요. 어두운 장롱 깊숙한 곳에는 참 많은 것들이 숨죽여 있었습니다. 큰애 결혼식 때 입었던 이제는 유행이 한참 지나 촌스러워진 비단 한복, 젊은 시절 남편이 큰맘 먹고 사줬지만 아까워서 몇 번 입지도 못하고 작아져 버린 원피스, 아이들 어릴 때 덮어주던 솜이 다 죽어버린 무거운 색동 이불까지. 언젠가는 쓰겠지, 언젠가는 다시 입을 날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차곡차곡 쟁여둔 것들이 이제는 장롱문이 닫히지 않을 만큼 꽉 차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내 마음처럼 말이지요. 하나하나 꺼내어 봅니다. 이 옷에는 그날의 설렘이 묻어 있고 저 이불에는 아이들의 젖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번님, 가만히 그 물건들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왠지 모를 답답함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릅니다. 번님 댁의 옷장은 어떠신지요? 혹시 문을 열 때마다 쏟아질 듯 위태롭게 쌓여있는 그 물건들이 마치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지진 않으셨습니까? 꽉 채워진 그 공간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자문해 봅니다. 우리는 참 버리는 것에 서툽니다. 물자가 귀하던 시절 검소함이 미덕인 줄 알고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온 습관 탓이기도 하겠지요. 멀쩡한 물건을 버린다는 건 죄 짓는 일 같아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건 물건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물건에 묻어 있는 기억을 그 물건과 함께 했던 지난 날의 나를 버리는 것 같아 두려운 것입니다. 이 옷을 버리면 내가 젊고 아름다웠던 그 시절마저 사라져 버릴까봐, 이 그릇을 버리면 북적거리던 명절날에 그 따뜻했던 온기마저 식어버릴까봐. 그래서 우리는 낡고 해진 물건들을 부여잡고 놓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번님,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물건을 주인으로서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낡은 물건들이 지난 과거의 나를 올가매고 놔주지 않는 것일까요? 꽉 찬 장롱을 보며 안도감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건 어쩌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물건들이 내 마음의 방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물건만 쌓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문을 굳게 닫아건 헛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는 평생을 살며 참아버리지 못한 감정의 쓰레기들이 먼지처럼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시집와서 고생할 때 들었던 시어머니의 모진 말 한마디, 믿었던 남편에게 느꼈던 섭섭함과 배신감, 자식 키우며 가슴에 박혔던 대못 같은 상처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참지 말고 한마디라도 대꾸해 줬어야 했는데, 이런 묵은 감정들은 이미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 일을 만든 사람들은 이미 잊어버렸거나 심지어 세상에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그 곰팡이 핀 기억들을 꺼내어 씹고 또 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 방은 햇볕이 들지 않아 눅눅하고 환기가 되지 않아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방의 문을 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번님, 이제 그만 그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곰팡이 핀 감정들을 햇볕에 내다 말릴 때가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지요. 먼지 쌓인 마음의 방을 쓸어내는데 가장 좋은 빗자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이름의 빗자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뻐서, 그 사람이 잘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미움 때문에 밤잠 설치고 속 끓이고 가슴 치며 울었던 세상에서 제일 가여운 나 자신, 바로 당신을 살리기 위한 용서입니다. 마음속으로 가만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툭 한마디 내뱉어 보세요. 그래, 그때는 다들 살기 바빠서 그랬겠지.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 이제는 됐다. 나도 너를 놓아줄 테니 너도 내 마음에서 나가거라. 미운 사람을 내 마음의 방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빈자리에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야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향긋한 바람이 통하게 됩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그 귀한 방을 꽉 채워두기엔 남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고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나를 놓아주세요. 어느 노스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고요. 자, 이제 마음을 먹으셨다면 실제로 몸을 움직여 옷
옷장 정리를 시작해 봅시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서랍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다면 앞으로도 입을 일은 없을 겁니다. 과감하게 의류 수거함에 넣으세요. 이가 나가서 쓰지 못하지만 아까워서 두었던 그릇들, 짝 잃은 양말들,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들, 신문지에 싸서 미련 없이 내다 버리세요. 아깝다고요? 물론 아깝지요. 하지만 물건이 아까운 것보다 그 물건들에 치여 답답하게 사는 당신의 인생이 더 아깝습니다. 그것들을 비워낸 자리에 들어오는 바람의 시원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빈 공간은 허전함이 아닙니다. 여유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집이 넓어지고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비우는 행위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진짜 알맹이만 남기는 가장 고귀한 수행입니다. 우리가 짐을 줄이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겨질 자식들을 위한 가장 큰 배려이기도 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훌쩍 떠난 자리에 산더미 같은 짐과 잡동사니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많은 짐을 치우며 아이들은 또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미리 정갈하게 비워둔 자리를 아이들이 마주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참 깔끔하게 단정하게 사시다 가셨구나. 욕심 없이 가볍게 참 아름답게 사셨구나. 아이들이 나의 빈자리를 정리하며 짜증이나 한숨 대신 존경과 그리움으로 나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흔적을 가볍게 하는 것, 그것은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자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입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까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청춘에 빛나던 날들이 담긴 낡은 사진첩, 아이들이 처음 입었던 베넷 저고리, 남편이 써준 연애 편지, 이런 것들을 참아 버리지 못해 끌어안고 계시다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한 장 찰칵 찍어두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정말 소중한 것 딱 한두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내주세요. 물건은 사진으로 남겨두고 그 애틋하고 따뜻했던 마음은 당신의 가슴 속 가장 깊은 서랍에 고이 넣어두세요.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켜켜이 쌓인 사랑과 정입니다. 물질적인 껍데기는 과감하게 보내주고 정신적인 알맹이만 남기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몸과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실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던 발목을 풀고 오늘을 살아갈 자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비워낸 공간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어떠신가요? 휑하고 허전한가요? 아니요. 이제야 비로소 오직 나를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신문지 뭉치와 잡동사니가 쌓여 있어 다가가지도 못했던 창가, 그 자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곳에 작은 탁자 하나를 놓고 내가 좋아하는 예쁜 방석을 깔아보세요. 시장에서 사온 작은 꽃 화분을 하나 올려두어도 좋겠지요. 평생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내어주던 자리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귀한 자리가 생겼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깊게 들어오는 그 빈 공간에 앉아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믹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호텔
호텔 커피보다 더 달콤하고 향긋할 것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 이제야 실감이 나시는지요? 우리는 비움으로써 여유와 평화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짐, 집안의 짐을 덜어내고 나면 신기하게도 몸이 먼저 압니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것이 단순한 물건 무게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도 덜한 것 같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창문을 열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가슴 깊은 곳, 명치 끝까지 맑고 시원한 공기가 막힘없이 들어차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번님, 오늘 하루는 욕심내지 말고 딱 한 가지만 버려봅시다. 신발장에 처박혀 있는 신지 않는 신발 한 켤레도 좋고 냉장고 구석에 말라 비틀어진 검은 봉지 하나도 좋습니다. 아니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미움 한 조각도 좋습니다. 하나를 버리면 하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10개를 버리면 10개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저녁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해 질녘 노을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태양이 자신이 가진 가장 화려하고 뜨거운 빛을 세상에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미련 없이 사그라들기 때문일 겁니다.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손을 펴고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더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황혼도 저 노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날의 욕심, 명예, 자존심, 덕지덕지 붙은 세상의 미련들은 하나둘씩 떼어내고 가진 것은 소박하고 단출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고 평온한 노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갈 때는 빈손 가득 사랑과 감사만 채워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그려가야 할 마지막 자화상이 아닐까요? 비워낸 당신의 모습은 그 어떤 청춘보다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오늘 밤 제 이야기를 듣고 잠자리에 누우시면 아마 텅 빈 방의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것은 허전함이 아닙니다. 넉넉함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요함입니다. 비워낸 공간만큼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은 묵은 걱정일랑 문 밖에 내다 버리시고 깨끗하게 빨아 너른 호티불처럼 뽀송뽀송하고 가벼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 비워낸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봄볕 같은 행복이 가득 차오르기를 저 또한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기는 비움으로 채움을 배우는 곳, 당신의 마음이 쉬어가는 인생 다락방이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번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부디 안녕히 주무세요.